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42번째. 오늘은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자식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또 궁금해하고 또 가장 복 중에 하나가 자식복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자식운, 자식덕이 어떤지 알아보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동참하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그러면 사주팔자의 자식운, 자식덕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자식운, 자식덕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남자는 사주팔자의 관, 편관, 정관이죠. 관이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 관이 자식이니까 관의 형국을 살펴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에 해당되는 오행이 질이 어떤지, 극은 당했는지 형을 당했는지 이런 거를 형국을 잘 판단해서 자식운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자는 사주팔자에 식신상관이 있죠. 식신상관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의 형국을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녀공이 시주, 태어난 시간이죠. 시주가 바로 자식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식궁. 이 자식궁을 잘 살펴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길신이 있는지 흉신이 있는지, 자식궁이 충을 당했는지 아니면 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살펴야 자식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다음으로는 자식운 좋은 사주팔자를 한번 보자고요. 자식운이 좋은 사주팔자는 어떤 사주팔자인가? 팔자가 신강하고, 사주팔자가 신강하고 자식성인 남자는 관, 여자는 식상이 튼튼하면 자식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약하게 되면은 이 관이라든가 식상이 반드시 나한테 해를 끼치는 오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사주가 신강해야 자식운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 여자한테는 식상이 튼튼하고 어떤 충이라든가 극을 받지 않고 튼튼하면 자식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공이 시주에 용희신, 길신이 있으면 자식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녀공이 시주가 일주를 생합을 하거나 걸러올 때 자식운이 좋다 합니다. 아셨죠? 시주가 자식궁이죠. 이게 일주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 나하고 다정하게 합을 한다든가, 너는 걸럭을 낳았을 때 자식운이 좋다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자식운이 좋은 사주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한번 사주를 보면서 알아보자고요. 갑자년, 기사월, 무신일, 김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오늘은 사주를 좀 풀어야 될 사주들이 많으니까 오행 분포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사주에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흙, 무토, 기토, 미토, 이게 다 큰 흙, 작은 흙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작은 물, 큰 불, 그 다음에 쇠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네요. 오행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죠. 그리고 육친으로 보면은 비견급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사주의 흙이, 그 다음에 이 편관, 그 다음에 정제, 편임, 그 다음에 식신 이렇게 형성이 좀 돼 있죠. 비견급제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형국, 큰 흙이 주위에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상당히 많아요. 흙들이. 그 다음에 서와 불도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주가 상당히 좀 강해졌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큰 나무가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이 불한테 땔감이 돼준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런 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사화가 이 간목이 없었다면, 큰 나무가 없었다면 이 불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간목도 상당히 소중한데, 밑에서 물도 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여기 생만 하다가 보면은 이게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물도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잘 먹었으면은
생을 잘했으면 배설할 때가 설기를 잘해줘야 사주가 되는데 여기다 설기를 쇠에다가 시원하게 하는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는 사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오행 하나하나가 버리기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통이 상당히 잘 돼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화생토 먹었으면 토생금 이 안에 임수, 금은 임수를 생하고 아주 유통이 좀 잘 되고 있는 사주팔자예요. 이런 사주팔자에 만약 이분이 남자분이다. 남자분이다 그러면 이 관이 이게 자식이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관이 없으면 이 불은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가 없는 상당히 소중한 땔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좋은 기운을 주고 있고 또 자칫하면 이 불에 다 던져주다 보면 이 나무 기운이 빠질 수가 있는데 힘이 빠질 수 있는데 물이 밑에서 또 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나무가 건재하게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 박을 땅도 많고 그래서 물도 공급되고 적당히 햇빛도 공급돼서 이 관에 힘이 좋아서 자식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분이 여자분이라면 식상을 쳐다봐야 되죠. 식상. 이 용신이에요. 용신. 이 강한 사주에 먹었으면 시원하게 설기를 해주는 이 신금이 용신인데 식신으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면은 식신이 용신이고 아주 조우도 해주고 있어 고마운 존재다 보니까 자식복이 좋은 사주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도 자식복이 있는 사주인데 자, 우선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사주에 본인이 작은 흙으로 태어났어요. 흙기운이 이렇게 연주에 같이 있죠.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기운이 상당히 많네요.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상당히 물기운이 강해졌어요. 흙은 작은 흙인데 그리고 큰 나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죠? 사주 불이 안 보이네요. 지장간에도 아예 안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육친으로는 비견이 연주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정제하고 편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재성이 상당히 좀 강하고 이거는 상관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형상을 보면은 사주에 물이 너무 많은 것이 탈이에요. 이게 초가을에 태어나서 흙은 실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쇠는 물을 갖다가 생하다 보니까 이 물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 작은 흙들은 거의 쓸려 내려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이 이 물이란 얘기예요. 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이 기토 작은 흙으로 이 많은 쓰나미 같은 물을 갖다 막히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래서 이 큰 나무가 이 물을 흡수연이라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용신입니다. 이 많은 물을 이 흙이 막히는 역부족이다니까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는 아주 훌륭한 녀석인데 요게 자식궁에 있네요. 자식궁에. 그러니 이 사람 자식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분이 여자분이다. 그러면 식상이 이게 자식궁인데 여기 흉신이지만은 요렇게 자식궁에 길신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식복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시다. 남자분이면은 관이 이게 용신이 돼가지고 자식복이 좋아진 사주고 그 다음에 시주에 용신이 있어서 자식복이 있는 사주고 남녀공이 시주에 이러한 좋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자식복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자식운이 좋지 않은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식운이 좋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식이 무능해졌다든가 또 자식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자식이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부모하고 무정하다든가, 또 자식이 없다든가, 자식이 안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식운이 좋지 않은 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 정도가 자식운이 좋지 않은 사주팔자에 들어가겠죠. 자, 첫째, 사주팔자의 자식성이 없거나 매우 약해졌을 때 자식운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보통 책에 보면은 뭐 남자 사주에 식상이 강하면 관을 치니까 자식운이 안 좋다. 또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은 식상을 치니까 여자는 식상이 자식이죠. 식상을 치니까 자식운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많은데 꼭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여기 적지 않았어요. 사주 형상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남자 사주에서 관을 힘을 약하게 하는 거는 꼭 식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성이 많아도 관의 힘을 갖다 쭉쭉 빨아먹으니까 관의 힘이 약해져서 자식운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여자 사주에서도 인성만 식상을 극한 거 아니라 비겁이 많아도 식상이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뒤에 사주 팔자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식성이 없거나 약해졌을 때 자식운이 약하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의 자식성인 관이나 식상이 형, 충, 극을 당했을 때도 자식운이 좋지 않고, 사주팔자의 자식궁인 시주죠. 자식궁이 시주가 충극을 당했을 때 자식운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흉신이 있을 때도 자식운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사주를 보면서 자식운이 안 좋은 사주팔자를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 기유년 임신월 임신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자, 오행을 보면은 큰 물, 아주 호수같이 큰 물, 이렇게 물이 또 작은 물, 물기운이 상당히 좀 많네요. 큰 물, 작은 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쇠 기운이 큰 쇠, 작은 쇠, 신금, 유금에서 쇠 기운이 좀 많고, 물 기운 많고, 그 다음에 작은 흙이 있네요. 그 다음에 묘목은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불 기운이 안 보이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불이. 그리고 육친으로서는 이런 물 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비견, 겁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쇠가 큰 쇠, 작은 쇠가 있으니까 편인, 정인이 형성되어 있고, 기토는 정관, 묘목은 상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큰 물이 가을에 태어나네요. 초가을. 제계절이죠. 나는 생해준 오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큰 물, 작은 물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죠. 상당히 물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신금, 유금이 이 물한테 또 힘을 보태고 있다 보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됐어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 나무는 썩어버렸죠. 부목이 되고 떠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흙은 물에 쓸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토생금 해주다 보니까 이 흙도 거의 힘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도 안 보이고 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물기운, 쇠기운 때문에 흙과 나무가 상당히 약해졌어요. 자, 이분이 만약에 남자분이라면은 관이 자식이죠. 자식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정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나요? 물에 쓸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쇠를 생하다 보니까 기진맥진 됐다는 얘기예요. 아주 힘이 없어서 자식복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자분이시다면은 식상을 봐야 되겠죠? 여기 있죠? 상관. 이 상관이 물에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쇠한테 당하고 있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관 식상이 상당히 약해진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운이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흙이 약해진 이유는 이 많은 비겁 때문에 쓸려 내려간 것도 있고, 이 많은 인성이 많아가지고 인성을 생하다 보니까 힘을 다 뺏겨버렸다는 얘기예요. 불이라도 있었으면 화생토에서 이 흙이 힘을 좀 받을 텐데 그것도 없이 쇠는 생해야 되고 많은 물에 쓸려가다 보니까 자식복이 약해진 사주다. 마찬가지 묘목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사주에 꼭 식상만, 남자 사주 식상만 관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성이라든가 비겁이 많아도 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은 식상을 친다는 얘기도 맞고, 또 비겁이 이렇게 물이 많더라도 부목이 돼버리니까, 물이 썩어가 버리니까 비겁이 많아도 자식덕이 약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 그래서 꼭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사주 형상을 봐서 관의 동태, 식상의 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외우려 하면은 사주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대로 보면서 자연히 이렇게 깨우치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주 임자년 계명월 신의 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시거든요.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이 쇠로 태어났네요. 쇠. 근데 사주에 보니까 큰 물, 작은 물, 큰 물, 해수 큰 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물이, 그죠? 한눈에 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도 보이고 큰 불도 보이고 요렇게 형상이 되어 있네요. 형상이. 자, 흙이 안 보이죠? 흙은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화 안에, 해수 안에 이렇게 지장간 안에 들어있죠. 오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육친은 본인이 쇠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에 물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식신상관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예요. 물기운이. 그리고 여기는 편재, 그 다음에 사화는 나를 큰 오행으로 정관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사주 육친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주 형상을 보면은 이거는 형상은 보나마나 본인이 작은 쇠 쪽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이 물기운이 강해요. 식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식상은 이 생해주는 거의 생해준다기보다도 이 작은 바늘 같은 이 쇠는 이 물에 퐁당 빠져버린 꼴이 되네요. 그래서 아주 약해진 사주고, 이 나무도 썩었죠.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에 썩었다기도 하고 부목이 되기도 하고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약해졌다. 이 불은 어떻게 됐나요? 아무리 큰 불이다 하더라도 나무도 없고 이 큰 물에 한 방에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사해충도 있고, 그죠? 그런 형상이 됐네요. 자, 이분 여자분이다. 그러면 식상이 자식이란 얘기예요.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아주 강하니까 자식복이 좋다? 아니죠. 앞에서 말을 했죠. 사주가 강해야 된다니. 사주가 강해야 내가 이렇게 배품이라는 게 설기시켜줘도 내 힘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너무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오히려 죽게 생겼다는 얘기, 힘 빠져서. 그래서 자식이 왼수가 됐잖아요. 내 힘 다 빼가니까 너무 적당히 있어야 젖을 줄 건데 젖줄 자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본인이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말라서. 그래서 자식이 아주 부담,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라, 이런 때 식상이 이렇게 사주가 약하고 식상이 이렇게 많을 때도 자식운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자분. 그리고 만약에 남자분이다. 요 관 있죠? 관 어떻게 됐나요? 요럴 때 나온다는 얘기. 식상이 강한 남자는 관을 치기 때문에 자식복이 없다. 그죠? 한눈에 봐도 이 관이 같죠? 그래서 자식복이 없고, 나중에 배웠지만 이 사해충 있죠? 여기가 시주니까 자식궁이라는 얘기야. 자식. 일지하고 나오고 충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남자 사주라면, 남녀 사주가 되더라도 이렇게 시주하고 빡치기를 하게 되면, 충이 있으면 자식하고
상당히 다툼도 많고 인연이 약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상이 많아도 이렇게 남녀공이 자식운이 안 좋다. 아셨죠? 자, 다음 사주를 볼까요? 기우년 무진월 갑오일 을적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네요. 자, 사주에 본인이 큰 나무, 그 다음에 작은 나무, 이렇게 나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보면은 큰 흙, 작은 흙, 큰 흙,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흙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화는 작은 불, 유금, 작은 쇠,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육친으로는 사주에 흙이 많죠? 흙. 이게 재란 얘기예요, 재. 정제, 편제가 상당히 좀 많고, 오화는, 식신. 이거는 비견, 같은 나무니까, 이거는 정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사주 형상을 보자고요. 사주 형상. 큰 나무가 진월달, 환절기에 태어났죠? 흙에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내 힘을 빼가니까 신령을 했다고 그랬죠? 나한테 힘을 보태준 오행이라고는 같은 을목, 그 다음에 진토 안에 개수 정도밖에 없고, 축토 안에 개수, 요런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네요. 사주가 상당히 약해졌죠?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흙기운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 쇠는 매몰됐다는 얘기예요. 작은 쇠는 매몰된 형상. 이 작은 불은 이 큰 나무가 생존을 못 해줘요. 도끼로 좀 뽀개줘야 이렇게 장작이 돼서 해주는데 생존을 못 해주고, 양쪽에 축축한 흙, 물을 품은 축축한 흙이 있어서 힘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이 흙이 많아가지고 이 나무도 거의 고독하게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식운을 보자고요.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치면은 관을 쳐다봐야 되죠. 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정관이라고 그랬죠. 이 관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태산같이 큰 흙, 무토, 진토, 그 다음에 작은 흙이 있어가지고 이게 토생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큰 흙에 의해서 매몰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매몰. 적당한 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너무 큰 흙이 있다 보니까 토다 금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가 거의 매몰됐다 보니까 자식운이 약하고, 또 만약 이분이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식상이 자식이죠. 요거 불이 식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이 흙한테 힘을 많이 뺏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불이나 불 났을 때 흙을 덮어가지고 불 꺼 보셨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축축한 흙이다 보니까 더더욱 힘을 많이 뺏겨서 이 불이 꺼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있지만은 이 큰 나무는 생존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도 꺼졌다 보니까 여자분이다 하더라도 이분은 자식복이 없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재가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주 형상을 읽으면서 자식복을 찾아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게 좋다는 얘기죠. 자, 다음 사주를 볼까요? 임자년 개축월 정묘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자,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그죠? 사주에 보니까 한눈에 역시 물이 상당히 많네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 작은 물. 이렇게 물이 많고 추운 겨울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작은 흙도 있고 작은 나무,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육체는 상당히 물이 많으니까 관이 상당히 많고, 여기 식신, 그 다음에 편인, 정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사주 형상을 한번 보자고요. 형구 본인이 작은 촛불로 태어났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태어났네요. 신령했죠.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준 오행이라고는 묘목밖에 없네요. 묘목. 근데 이 묘목도 보니까 추위에
이 물에 젖어 있고 그래서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형상으로 아주 약해졌네요. 그리고 이 주변에 작은 촛불을 꺼버리려는 이 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축축한 흙한테 힘 뺏기고 경금의 냉암에 촛불이 꺼질 것 같고, 내 편이라고는 얘 하나, 묘목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더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 관이 아주 나한테는 무시무시한 살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남자분이라면 관이 나한테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그랬죠? 무시무시한 존재. 그래서 관이 나한테는 완전 흉신이라는 얘기예요. 완전 흉신. 나를 죽이려는 형상. 그래서 자식덕이 없어요. 이분 자식을 낳고 두 명 다 자식을 잃었던 사주거든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자식덕이 이렇게 관이 너무 강해도 살로 작용하면은, 너무 강하면은 자식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나한테 왼수 같은 존재가 되니까 나를 죽이려 하잖아요. 또 여자라고 치더라도 요 식상, 내 힘을 빼가는 오행도 되고, 이 강한 물에 흙탕물이 돼버려서 너무 식신이 약해져서 이게 여자분이라면 자식이 되는데 자식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강해도 자식복이 없다는 거 아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번 사주는 자식궁이라고 그러죠. 여기 시주가 자식궁이 됐다는 얘기죠. 시주가 불미해도 자식운이 안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갑자년, 정축월, 갑자일, 경월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사주 오행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물, 그 다음에 작은 모닥불, 작은 흙, 큰 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거의 골고루 좀 갖추고 있는 것 같죠. 육친으로서는 비견, 그 다음에 정인, 정제, 상관, 그 다음에 편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사주 형상을 보면 추운 겨울의 나무라 조우가 좀 시큼한 데죠. 그래서 불이 좀 강하면 좋은데 불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작은 불이라 좀 좋게 보인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사주를 보면은 시주가 이렇게 갑경충 좌우충에서 정확하게 천지충 지지충으로 해가지고 시주하고 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자식하고 다툼이 많고 자식덕이 약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지만 충을 해도 마찬가지, 천간만 충을 하더라도 자식하고 다툼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다 그러면 관이 자식이죠. 축중에 신금이 있지만 나와 있는 경금도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갑경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식성인 금하고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형상. 그리고 여자분이라면 식상이 자식이죠. 요 오화가 자식인데 좌우충으로 또 충으로 깨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주하고 이렇게 나하고 충이 있으면은 요것도 자식운이 약한 사주가 된다는 얘기죠. 다툼이 운에서 또 충이 오는 해에 더더욱 그런 흉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자식운을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남자에게는 자식군인 관의 동태, 여자는 식상의 동태를 잘 살펴가지고 자식의 자식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되겠다는 얘기죠. 책에 나와 있는 거 식상이 많은 남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정확하게 사주만 뜯어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그 자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